2023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지는 시간을 지배하는 우리 고3 제자들 응원합니다. 처음 문제죠. 개념원리 수1 페이지 64페이지 65번 문제예요. 이 그래프를 먼저 읽어내는 3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정리 정도는 할 거야. y-1은 자,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9의 x제곱 어떻게? 아니면 이걸 정리를 좀 이쁘게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지수에 1을 묶어내. 그럼 x-2분의 1 이렇게 되죠. 암산되면 암산하시고 그래서 9의 x-2분의 1제곱 어때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 맞나요? 틀렸어요. 3번.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그릴 겁니다. 그래서 y 콜 9의 x제곱은 그릴 수 있죠. 있다고 친다면 점근선부터 이동할 거예요. 점근선은 어디요? x에 관련된 거야? y에 관련된 거예요? y축 평행이동과 관련된 거지. y축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고 읽어내셔야 돼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원래 y 콜 9의 x제곱 그래프는 0,1을 지났잖아. 근데 이 점이 x축으로 2분의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1만큼. 잠깐 다시. 이 점이 0,1이죠. 이걸 y축으로 2분의 1만큼, x축으로 2분의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다시 이 녀석은 y 콜 9의 x제곱을 x축으로 얼만큼? 2분의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라. 다시 이 점근선 방식이 y 콜 1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림이 결국 이런 형태를 쥐고 있다. 그지? 원래 이 점이 0,8 여기 있죠. 여기. 2분의 1만큼 1만큼 옮겨지는 그 점 좌표도 찍어내라면 찍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 점 한 개만 이동한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풀어볼게. 치역은 y 콜 -1 이상인가요? 아니죠. 치역 범위를 적으란다면 y 바 y는 1초가라고 적는 게 맞아요. 점근선이 y 콜 1이거든. x가 증가할 때, x가 점점 증가할 때 y값이 점점 증가하나요? 네. 그래서 감소가 아니고 증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3번은 틀렸었고요. 점근선 방식은 y 콜 1 맞죠?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와 y축 대칭인가? 이 그래프의 y축 대칭은 x 자리에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9의 x제곱. 이 둘은 y축 대칭이 맞아. 그러면 이 그래프로 y축 대칭하면 점근선, 이 그래프로도 판단하는 연습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점근선은, 새로운 점근선은 y 콜 -1이 되죠. 그래서 이 까만색에다가 초록색 잉크를 묻혀서 쏘르륵 찍으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아시겠죠? 이런 것도 표현하면 좋아요. 식으로 한다면 y축 대칭이면 x자리에 -x를 대입하면 되거든. 그래서 y-1은 9에 -x -2분의 1제곱. 다시 이쁘게 적으면 이 녀석은 9분의 1 소가로에 x 플러스 2분의 1제곱 어때요? 이렇게 구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5번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개념원리 수1 페이지 64페이지 문제 67번 문제입니다. 그래프 개형을 그리겠습니다. y 플러스 2는 5의 x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꾼 후에 이 녀석은 y 꼴 5의 x제곱을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예요? x축과 평행하게 그렇지 1만큼 y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이거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셔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바로 그림 그릴까요?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게 점근선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진화는 y 절편값은 0,1이었잖아. 이 녀석이 그죠? 오른쪽으로 한 칸 간 후에 밑으로 2칸 내려가거든. 이렇게 내려가거든. 이 점 좌표는 뭐예요? 1, -1이 되죠. 원래 0,1이었는데. 알겠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대로 따라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면 자, 가상의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드는 거야. 보라색 직각삼각형. 그러면 결국 이 대각선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하게 이 대각선 길이가 모두 같아요.
알겠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좀 더 빨리.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65쪽 69번 문제입니다. 이 고정되어 있는 G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했다고 했어요. 이만큼 수학적 표현은 자꾸 적어 드릴게요. 눈에 익히고 손에 익히세요. 평행이동을 이렇게 적습니다. 한글 안 적는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렇네. 그러면 Y자리에 뭘 대입한다? Y자리에 Y-N을 대입하고요. X자리에 뭘 대입한다? 그렇지. X-M을 대입하거든. 아, 그렇네. 그럼 정리를 좀 한다면 이건 밑을 구로 하는 X-M 제곱의 지수함수가 돼요. 이거랑 얘랑 겹친대요. 허허, 이건 뭘까? 초록색으로 두 번째 G2를 해석해 드릴까요? G2로 G1을 해석해 드릴까요? 관계없어요. G2로 해드릴까요? 그럼 G2를 정리를 좀 할까? 이 녀석은 Y 플러스 1은 9분의 1이라는 건 3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3의 2x 제곱이 있네. 그래서 이쁘게 정리한다면 3의 2x 마이너스 2제곱이 되죠. 지수법 즉 3의 2제곱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제곱 9의 x 마이너스 1제곱. 아, 이렇게 보니까 어때? 보이죠? 이 둘 같이 보이지? 물론 G1으로 G2 해석할 수 있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다른 방법 스스로 해보세요. M 값을 결정할 거예요. M 값은 1, N 값은 그렇지. 그래서 두 개의 합은 0이 된다. 개념원리 수1 페이지 65쪽 71번 문제입니다. fx가 이렇게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사실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 합성함수로 설명할 수 있고요. 평행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단다. 자, 이 녀석은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다는 얘기지. 그 말은 사실 x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다는 말이 숨어 있어. 이 녀석이 2배 fx 플러스 1이라는 건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거든. 이 녀석은 x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는 얘기가 숨어 있어요. 8배 fx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하나 팁을 드린다면, 자, 여기서 fx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로 분리한단다.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로 분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 둘 다 결국은 a의 x제곱이라는 것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걸 알고 내가 좀 정리를 다시 할 거야.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좌변 봐봐. 이 녀석은 뭔데? 이 녀석은 a제곱분의 ax제곱이죠. 이 녀석은 2배 a 바로 쓸까? 오케이. a분의 ax제곱 더하기 8배의 ax제곱이라고 쓰면 어때요? 그런 후에 잘 보세요. ax제곱을 나눈 후에 양변에 a제곱을 곱해버릴 거야. 이거 무슨 말이냐? ax제곱 다 약분되고 a제곱을 곱할 수 있죠. 좌변은 1, 우변은 2a 더하기 8a 제곱이 된다고요. 그렇네. 그래서 8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때요? 여기 인수분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4a랑 2a 그리고 1 마이너스를 위에 붙이면 되겠네. 잘하셨어. 그러면 4a 마이너스 1, 2a 플러스 1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은 4분의 1 또는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이건 틀렸어요. 지금 문제를 좀 잘못 봤어요. 오호, 큰 실수했어요. 다시. fx 플러스 2는 평행이동 개념이 맞는데 잘못 대입했어요. a의 x 플러스 2제곱은 2배 a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8배 a x제곱이라고 푸셔야 돼요. 지금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건데. 자, 평행이동 설명하면서 설명이 좀 꼬였어요. 양변에 a x제곱 나누게. 그러면 a 제곱은 2a 플러스 8. 괜찮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 aa 4, 2 마이너스를 위에 붙이면 어떨까요? 따라오죠? a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2는 0. 그런데 a가 0보다 큰 것만 여기서 써먹으려 했거든.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은 4가 구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fx의 결정이 되지. fx는 밑을 4로 하는 x제곱. 그래서 구해야 될 준식은 f3을 물었네. 그 말은 4의 세제곱. 답은 64라고 쓰시면 된다. 개념을 수일 74번 문제입니다. 이 녀석은 y축으로 이 녀석을 y축 대칭한대요. 자, 이만큼을 물론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수학적 표현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fx, y 이퀄 0. 이 음함수를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을 적어 드릴게요. y축 대칭이면 xr이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 이걸 y축 대칭하면 오케이.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고. 그런 후에 어떻게 평행이동한단 말이 주어져 있지. 이만큼의 평행이동을 바로 접목시키겠습니다. 뭐 수학적 표현을 쓴다면 x축과 평행하게 얼만큼, 그러니까 x 플러스 표현을 이렇게 적습니다만 대입해야 되는 건 x 대신 그렇지 x 마이너스 a, y 대신 y 마이너스 b를 대입한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대입하세요. y 마이너스 b는 밑을 3으로 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겠죠. 그지? 그리고 점근선 방식이 사실 y 마이너스 3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b가 결정이 바로 되셔야 돼요. b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렇지. b는 마이너스 3이 결정이 바로 되어야 돼요. 이건 그래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프 점근선 방식이 y 점근선 됐네. 그런데 이 그림 천천히 한번 보세요. 놓친 게 우리가 있죠. 원점을 지나네. 여기에다가 원점 5를 대입하시면 돼요. 5, y자리에 0을 0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는 0을 대입해. 그럼 3의 a제곱이 되네. 그럼 a 값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구해야 될 준식은 a 더하기 b. 그렇지.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 개념원리 수일 연습 문제 76번의 1번 문제입니다. 대소관계를 물었어요. 물론 모든 값을 다 일일이 계산해도 괜찮아요. 무리수 값 다 계산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함수 위에서 설명할 거거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밑을 같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밑을 같게 할 수 없을 때는 로그를 취해서 밑을 같게 해주셔야 돼요. 밑 변환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밑을 전부 다 3으로 바꿀 거야. 잘한다. 이건 3의 몇 제곱이에요? 그렇지. 4분의 얼마? 2제곱.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 알겠지?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3의 몇 제곱일까요? 3분의 1제곱 맞죠? 왜요? 밑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줘버리면 3의 3분의 1제곱이 되잖아요. 마지막 이 녀석은 3의 몇 제곱일까요? 여기 2가 생겼다 있다. 그렇지. 2분의 3제곱이에요. 이걸 웬만하면 그래프 위에서 판단하세요. 이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들은 그래프 위에서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 누구보다 더 빠르게 그리셔야 됩니다. 대충만 좀 표현할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알아듣겠지? 자, 선생님 대충 표현한 겁니다. 정확하게 맞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캡틴 A, 캡틴 B, 캡틴 C 중에 자, 이걸 함수값으로 치역 또는 함수값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잘 보세요. 제일 작은 값은 얼마일까요? 제일 작은 건 A, B, C 중에 뭐가 제일 작을까? 그렇지. 3의 3분의 1제곱의 P값을 어딘지 한번 볼게요. 1이 여기 있고요. 2가 요즘이다 칠게요. 여기 1, 2 조금 정확히 표현해줄까? 3분의 1이라는 건 0부터 1까지를 3등분한 것 중에 원점에 가까운 이 점을 여기 대응된 점을 y값을 그러니까 이 점 좌표는 3분의 1, b라고 쓸 수 있죠. 그렇잖아. 그 b값은 여기 있어요. a에 대응된 함수값부터 읽어볼게요. 이 녀석은 0과 1을 2등분한 요 점, 여기 2분의 여기 있거든.
여기 대응된 이 점 좌표를 우리는 뭐로 쓰실 수 있어요? 2분의 1, 캡틴 A라고 쓰는 거야. 지금 함수 값을 설명했지. 마지막 캡틴 C는 어디 있냐면 정의역 값이 2분의 1이거든. 여기 2분의 1, 2분의 3. 2분의 3에 대응된 그 점 좌표. 그래서 이 녀석은 이건 B가 여기 C가 여기 아닌데 그죠? 잘못 적었네요. 이거 뭐야 이거? 이 녀석이 지금 뭐냐면 2분의 3, C가 되는 거죠. C 값은 요점 있죠. 그래서 오류가 있네요. 자, 이게 왜 C로 적었죠? 자, B 결정했고 A인데 왜 잘못 적었네요. 자, 아셨죠? A 값은 어딨냐면 정확히 여기 있어요. 제일 작은 건 B, 그 다음 A, 그 다음 C 순서라고 대소를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대소 판단 보면 많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복습한다면 두 개를 뺐을 때 0보다 크면 별이 커요, 하트가 커요? 그렇지, 별이 크죠. 가장 기본적인 대소 판단이죠. 그리고 모든 문자가 양수야. 별과 하트가 양수야. 그러면 제곱의 차를 할 거야. 그게 만약 0보다 크다면 별이 커요, 하트가 커요? 그렇지. 왜 그런지 아셔야 됩니다. 자, 또 모든 문자가 양수야. 그러면 두세 B를 계산할 때 B가 만약 1보다 작으면 하트가 커요, 별이 커요? 그렇지, 안 속네.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함수다. 개념원리 수일 연습 문제 76번의 2번 문제입니다. 역시 이것도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수학보다는 함수로 표현하겠습니다. 밑을 뭘로 맞춰줄까? 10분의 1 또는 10으로 맞출 수도 있어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분의 1로 맞춘다면 녀석은 밑을 10분의 1로 하는 5분의 2제곱. 두 번째 건 밑을 10분의 1로 하는 3분의 2제곱. 이건 그대로 놔두시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세요. 지수함수 그래프 중에 밑이 얼마인? 그렇지. 밑이 10분의 1인 지수함수를 이쁘게 그리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대충만 표현하겠습니다. 이 오렌지 모양의 색깔이 밑을 10분의 1로 하는 X제곱 그래프다. 자, 이런 게 처음 할 땐 조금 낯설어요. 그래프 그리는 게. 근데 그리다 보면 금방 그려집니다. 자, 그런 후에 그 정의역 5분의 2, 3분의 2, 2분의 3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칸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여기가 1, 여기 2라고 친다면 작은 것부터 쓸게. 제일 작은 게 뭐예요? 5분의 1을 정의역, 3분의 2 또는 2분의 3을 정의역 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뭐예요? 5분의 2. 그렇지. 2분의 3에 대응된 함수값이 제일 작죠. 네. 어때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오케이. 자, 갑니다. 이 점 좌표를 이렇게 쓸 거예요. 2분의 3, C라고 쓸 수 있나요? 네. 정의역은 2분의 3이거든. C가 요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정의역은 3분의 2에 대응된 함수값 또는 5분의 2에 대응된 함수값 어느 게 더 작아요? 3분의 2죠. 왜? 3분의 2는 세 등분 중에 두 개에 해당되는 요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2에 대응된 쭉쭉쭉쭉쭉 올라갔을 때 이 점 좌표를 3분의 2, B라고 쓸 거야. 그 점 B는 여기 있거든. 그 다음 5분의 2는요. 다섯 등분 중에 두 개에 해당되는 거네. 오케이. 이걸 다섯 등분하세요. 대충 뭐 정도 있다, 그지? 이렇게 했을 때 쭉 올라가는 이 점. 이 점 좌표를 5분의 2, 캡틴 A라고 부를 거거든. 제일 작은 함수값, 대응된 값들은 C, 그 다음 B, 그리고 A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한글로 이렇게 쓰면 돼.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정의역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대응된 함수값이 작아지는 전문용어로 감소함수이므로 이런 단어만 들어간다면 이렇게 바로 쓰셔도 괜찮아요.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67쪽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거든. 역시 대소 판단문 정말 잘 나온다고요. 그 중에 최대 최소를요 판단하는 가장 좋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풀이는 함수풀입니다. 정의역이 x가 m 이상 n 이하일 때 지수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크면 m 이상 n 이하라고 했잖아. 그럼 제일 작은 정의역 값은 정의역이래. m일 때 대응된 치역 fm이 제일 작죠.
제일 큰 건 n일 때 대응된 치역 fn이 제일 크네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두 번째는 밑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오케이, 이 범위 있을 때는 감소함수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는 함수잖아요. 그럴 때는 대려 정의역값이 제일 작을 때 대응된 치역이 가장 크죠. 대응된 정의역이 제일 클 때 대응된 치역이 제일 작죠. 이걸 뭐 전문용어로는 그냥 감소함수, 왼쪽 걸 증가함수라는 표현을 쓰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익숙해지면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그걸 한글로 적어 놓은 거죠. 굳이 앞에 걸 함수를 제대로 익힌다면 굳이 이걸 외우지 않아도 되죠. 개념원리 수일 67페이지 2번 이론 역시 마찬가지야. A가 1보다 클 때 쭉 읽고 넘어갈 겁니다. 이번에는 합성함수예요. 맞아요. 이 녀석도 y 콜 a의 x제곱이랑 뭐랑 합성하니? 라고 물어보거든. y 콜 fx 이 둘을 합성한 함수라고 읽으시면 돼요. 어때요? 맞죠? 그래? 그때 a가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클 때 주어인 y 콜 a의 fx 그래프도 최대가 되죠. 반대로 지수가 최소일 때는 최소가 돼. 어떨 때? 밑이 1보다 클 때. 그 이유를 적으란다면 y 콜 a의 fx 그래프가 증가함수라서 그래요. 뭐 다른 이유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일 때 마찬가지죠. 지수가 크면 그 대응된 함수 값은 최소가 되죠. 그 이유를 적으란다면 이 함수가 감소함수라서 그래요.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69쪽 필수 7번에 1, 2번입니다. 이 그림도 빠르게 그려내셔야 됩니다. 이 녀석은 y 콜 3의 x제곱을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한 겁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 이렇게 한 거죠. 대충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그런다면 정의역을 이걸 제한별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x가 1일 때까지만 성립한다는 거죠. 이 함수 값을 바로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x자리 1을 대입하면 3의 세제곱 27이 되겠네요. 그래서 성립하는 범위를 구한다면 이 점에서 출발해서 똥똥똥똥똥똥 이만큼까지 성립하지. 그래서 최대값을 적어낸다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의 y값은 1이요. 최대값은 x가 1일 때 맥스인 y값은 27이라고 쓰시면 되죠. 그래서 그래프로 판단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걸 안 그리고도 할 수 있거든. 지금은 그리세요. 2번도 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지수법칙을 써서 밑을 2분의 1로 하는 x-1 그래프죠. 오케이. 이 녀석은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의 지수함수 고정되어 있죠. 이걸 뭐 고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함수를 얼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1만큼 평이동한 거네. 그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런데 그 정의역값 잘 보세요. x가 얼마부터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성립하네. 이 선부터 대골대골 굴러가지고 이렇게 돌 굴러가요. 이까지만 굴러간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1, 암산해볼까? 2의 2제곱이니까 4가 되겠네. 그건 2, 2를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지나죠. 그래서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맥스인 y값은 4. 최소값은 x가 2일 때 미니멈 y값은 2분의 1이라고 쓰시면 끝.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70쪽 필수 8번 문제. 자, 타이틀 보시면 반복되는 꼴이라고 했어요. 이런 꼴은 맞아요. 치환이 답입니다. 물론 말고 함수로 바로 그려내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함수로 바로 그려낸다면 맞아요. 대학교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금방 배울 겁니다. 자, 이 녀석은 y 콜 2의 x제곱의 2제곱 빼기 2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쓰면 어때요? 그런 후에 2의 x제곱을 별로 치환하세요. 그런 후에 그래프를 대충 그리세요. 가로축, x축, 세로축, 별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좀 더 필기해 두세요. 그 지수함수를 대충 까이거 숨도 안 쉬고 슉 나타냈어. 그런데 그 x 범위는 제한돼 있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 이상
2야. 아, 그래서 요만큼을 소집한다고요. 네. 앞서 문제를 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0,1을 지나고 이 녀석은 2,4를 지나네. 그래서 치환할 때는 반드시 범위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모든 실수가 아니라 0보다 큰 실수가 아니라 별 범위는 1 이상 4 이하 범위 이걸 표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처음은 조금 낯설어요. 자, 이 녀석은 그러면 다시 바꾸면 별 제곱 마이너스 2별 되겠네. 네. 이거 그림 그리실 수 없어. 대충 한번 하지만 정확히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를 별에 관한 2차 함수를 그려 이렇게 쫙 완벽하다. 자, 2차 함수는 누가 뭐래도 무슨 함수 어떤 대칭 선대칭 도형이거든. 그래서 대충축부터 제일 먼저 구하세요. 객관적으로 이 녀석은 1이 되죠. 완전 적으면 안 되죠. 별 이퀄 1이 대충축이거든. 그런데 1부터 4까지 통념한단 말이야. 뭐 4는 대충 이 정도 있을 거예요. 4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따진다면 이 녀석은 4, 16 빼기 8이니까 오케이 8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써먹는 이 스타 1 범위 제일 작은 별값은 여기 있을 것이고 제일 큰 별은 여기 있을 거야. 별이란다. 대응된 함수값. 그래서 그림이 이만큼만 성립한다고. 잘 보세요. 그럼 최소값은요. 별이 1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데 잘 보세요. 별이 1이라는 건 x가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지. 요까지 표현해두세요. 꼭 필기해두세요. 그러니까 별이 1일 때 다른 말로 x가 0일 때 최소의 y값은 이 녀석은 1, 얼마요? 1,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최소의 y값은 마이너스 1이다. 오, 맞추죠?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 그래서 항상 기본기는 단단하게 다져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최대값은 별이 4일 때. 별이 4하면 x가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지. x가 2일 때. 이것도 표시 반드시 해두세요. 최대의 y값은 8. 이렇게 쓰셔요. 답만 쓰지 마시고 그 과정까지, 함수까지, 풀이까지 전부 다. 개념물리 수1 페이지 71쪽 필수 9번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를 읽어봐. 두 글자로. 맞아요. 고정이에요. 그릴 수 있어요. 실제로 지우지보라를 그리면 그릴 수 있어요. 이걸 그 프로그램 안 쓰고 그릴 수 있으면 대학 가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바로 그리 힘드니까 이건 읽어내신다면 자 이제 읽으라 한다면 지수가 좀 복잡한 것 같아. 그 지수를 치환해 버릴 거예요. 잘 보세요. 네모 이퀄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플러스 2를 쓸 거야. 그 네모 범위는 모두 지수죠. 그렇죠. 잘 틀렸어요. 마이너스를 묶어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네. 자, 중3 복수 좀 하세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이 되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아래로 올라간 모양이죠. 안 속네. 어떡하시래요? 위로 볼록하면서 꼭지점 좌표가 1,3이 되는 2차 함수 되네. 그래서 네모 범위는 3 이상이죠. 그러면 3 이하가 되는 거죠. 이걸 찾아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단추야. 복잡하구나. 지금은 바로 그리기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했더니 이건 치환 문제구나를 읽어내셔야 돼요. 그럼 준식이 이제 결이 좀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릴 수 있어. y는 2의 네모 제곱은 그리실 수 없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려내셔야 됩니다. 자, 못 그린다면 복습 해오셔야 돼요. 가로축, 네모축, 세로축, y축 역시도 그림 그리고 설명할 수 있었어야 내게 된다. 밑이 1보다 크면 감소함수 또는 증가함수 어떤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증가함수 이렇게 대충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그 네모 범위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모는 어떤 범위에서만 돼요? 그렇지. 네모 이꼴 3은 대충 이 정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네모 이꼴 3으로 표현하고 그 3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3,8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 네모축 내려가지는 않죠. 그 네모 범위를 얘기하라 한다면 알겠지? 이 범위에서 그 y값 범위는 8보다 그렇지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답을 유추해 볼게요. x 이퀄 a라는데 그럼 네모가 3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네모가 3이 된다는 건 x가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지. x가 1이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죠. 여기 1, 여기 보이죠? x가 1일 때 최대의 y 값을 가져요? 최소의 y 값을 가져요? 최대. 그렇지. 그 말은 네모가 3이랑 같은 말이다. 그냥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만은 습관적으로 자꾸 적으세요. x가 1일 때 max인 y 값은 8. 그래서 a는 1, b는 8을 표현하는 거고요. 두 개 합은 9가 됩니다.